2025년 8월 8일 금요일 막염 K주식 시장 분석 시작합니다. 오늘 시장 코스피랑 코스닥 방향이 좀 달랐어요. 그리고 특정 테마들은 아주 그냥 뜨거웠는데 준비된 자료 보면서 오늘 시장 핵심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좀 볼까요?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했네요. 3210.01, 0.55% 내렸습니다. 네,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. 17.67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근데 코스닥은 달랐어요. 4월 연속 올랐네요. 809.27, 0.43% 상승 마감입니다. 800선은 지켰고요. 맞습니다.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. 3.46포인트 올랐습니다. 이렇게 지수가 엇갈린 거 역시 수급 영향이 컸겠죠? 네,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1274억, 기관이 1583억 이렇게 동반수 매도를 했어요. 나흘 연속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거죠. 아, 개인만 2천억 넘게 샀군요. 네, 개인은 2043억 순매수였습니다.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샀어요. 외국인이 490억, 기관이 592억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. 코스닥은 개인이 팔았고요. 네, 개인 한 927억 정도 순매도했네요. 딱 엇갈렸죠. 그렇군요. 환율은 좀 올랐네요. 1389.6원, 3원 60전 상승 마감이고요. 네, 환율은 소폭 상승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조금 올랐습니다. 2.409% 정도네요. 자, 오늘 특히 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테마들 좀 짚어보죠. 반도체는 여전히 좋았어요. 네, 반도체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.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5% 올랐고요. 이게 컸죠. 아, 미국 증시 영향. 예,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미국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전망, 이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. 그렇죠. 그 얘기 계속 나왔었죠. 네, 뭐 애플이랑 삼성 차세대 칩 협력 소식도 있었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1.84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엔투텍이나 원익 IPS 같은 장비, 부품주들도 같이 좋았고요. 그리고 정말 오늘 시장의 스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니었나 싶어요. SY스틸텍은 엄청나던데요. 맞습니다. SY스틸텍이 22.38% 급등했어요.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진짜 종전하고 재건 들어가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대감이 확 퍼진 거죠. 와, 그냥 가능성인데도 시장 반응이 이렇게 뜨겁네요. 그만큼 시장이 이 이슈를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거겠죠. 다산 네트워크스도 한 7% 넘게 올랐고 건설기계나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근데 이 지정학적 이슈가 모든 테마에 다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. 방산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. 아, 네. 그게 또 오늘 시장의 특징 중 하나였죠. 방산주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고평가 아니냐,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. PER,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PER이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기업보다 두세 배 높다, 이런 분석도 나왔었고요. 그런데다가 LIG 넥스원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,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밑돌았습니다. 아, 실적까지 안 좋았군요. 네, 거기다가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오니까 이거 진짜 전쟁 끝나나? 이런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확 얼어붙은 거죠. LIG 넥스원이 거의 15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마이너스 14.93%니까요. 다른 방산주들도 다 크게 내렸고요. 참 아이러니하네요. 같은 이슈가 한쪽은 급등시키고 다른 쪽은 급락시키고. 그렇죠. 시장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. 그 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. 네, 국내 입원 환자가 4주 동안 2배 늘었다. 8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것 같다, 이런 전망 나오면서 신풍제약이 14% 넘게 올랐고요. 큐라티스나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. 그리고 남북 경협주도 오랜만에 좀 들썩였어요. 네,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주목하고 있다,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. 북한 비핵화 말고 다른 주제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 같아요. 좋은 사람들이 11% 넘게 오갔습니다. 아, 그리고 카지노주도 있었네요. 실적이 잘 나왔다고? 네, 파라다이스랑 GKL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.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고요.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연휴 성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파라다이스가 11% 넘게 급등했죠. 반면에 비만 치료제 쪽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. 네, 1112 경구용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,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LG화학이 한 5% 넘게 하락했습니다. 인벤티지 랩도 좀 내렸고요.
알겠습니다. 테마별로 정말 힙이 더 엇갈렸네요. 자, 그럼 이제 개별 종목들 움직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. 그 전에 저희가 꼭 드려야 하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이 자료는 2025년 8월 8일 기준 데이터로 만들어졌습니다.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.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습니다. 신중한 투자가 중요하죠. 자, 그럼 개별 종목들 오늘 상승 쪽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써메이즈가 코인 사업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. 삼보산업은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 같습니다. 무상증자. 네, 그리고 협진도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와서 상한가 가까이 올랐고요.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제 코오롱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우선주랑 보통주 둘 다 아주 급등했습니다. 우선주는 25% 넘게 올랐네요. 완전 자회사 편입 이슈가 있었군요. 네, 그 외에 세비캠도 미국 ESS 기대감 이런 걸로 21% 넘게 올랐고 심택도 PCB 테마 상승 속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서 17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하락 쪽은 아까 말씀드린 LIG 넥스원이 가장 충격이 컸던 것 같고 또 다른 종목들은요? 알파녹스라는 종목이 특대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. 한국콜마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12% 넘게 하락했습니다. 실적 쇼크였군요. 네, 그리고 달바글로벌이나 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은 각각 화장품, 엔터테인먼트 테마 조정 속에서 좀 내렸고요. 카페24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한 10%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지정학적 뉴스나 실적 같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 테마별로 움직임이 확연히 갈리는 하루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시장을 딱 요약하면 미러 정상회담이나 남북 공개 같은 이런 지정학적 뉴스가 시장을 좀 흔들었고요. 동시에 반도체 관세 이슈 완화 기대감이라든지 또 개별 기업 실적 결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축에서 주가 차별화를 만든 거죠.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?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? 일단 방산주처럼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고평가 논란이 있는 섹터는 이런 지정학적 뉴스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. 네,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 같은 테마는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셔야 하고요. 반도체는 일단 관세 이슈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글로벌 수요 둔화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실적 시즌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? 네, 당연합니다. 이제 발표된 실적들을 바탕으로 종목별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 혹은 예상보다 부진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기술적 지표 같은 것도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시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수는 주춤했지만 테마는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특히 지정학적 뉴스가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정확한 요약이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장 전체 방향성보다는 개별 이슈나 테마에 따라서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장세가 어쩌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거시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산업 동향이나 뉴스 하나하나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때일수록 나만의 투자 원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시장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